네, 다음은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안영진 보험부회장님이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예상대로 제가 마지막 순서라서 수가 협상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앞에서 다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정도, 한 세 가지 정도가 되겠네요. 다른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아까 그 의원급에서 22% 정도 작년 2022년에 그 의료비가 인상이 있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를 11%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마 더 될 거예요. 제가 이게 다른 발표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 그게 아마 상대적으로 적게 나온 이유가 그 검사나 코로나 검사나 아니면 뭐 비대면 진료나 아니면 대면 진료를 받으면서 진찰료가 기본적으로 붙거든요. 그거를 같이 상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계산했을 때 2조 8천억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4조 늘었다 그랬으니까 그거를 제외하면 아마 글쎄요. 그 이전 예년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상승률일 거고, 왜냐하면 이비인후과 자료만 분석해 보면 아까 제가 여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이비인후과가 제일 많이 늘었잖아요. 근데 이비인후과가 지금 1조 1천억 원에서 2조 정도로 늘었는데 그 저희 2022년 진료비 중에서 그 코로나 관련 진료비가 8천억이에요. 근데 이비인후과가 전체 그 코로나 진료비의 한 30%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의원급에서. 그러니까 역산하면 한 2조 8천억 정도 될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협상하실 때 뭐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부대 결의 문제를 아까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게 문제가 필수 의료를 위해서 1.6%를 인상을 해놨지만 환산 지수가 1.6이 안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뭐 발표하시면서 우봉식 소장님께서 아마 1%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환산 지수가 1%가 오르고 끝나면 그 진짜 0.1% 가지고도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앞으로 몇 년, 10년, 20년 동안 계속 그게 1%가 시작이 되는 거죠. 중간에 1.6%가 못 오르고 1%가 오르고 나머지 0.6%는 뭐 진찰료, 뭐 소아 진찰료가 됐든 다른 필수 의료 관련 분야로 들어가면 그거의 상대 가치 점수가 오르는 거죠. 환산 지수가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일단은 굉장히 큰 일이고 사실 수가에 앞으로도 영향을 계속 그 누적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필수 의료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병원급에서는 그러면 뭐 응급의료나 아니면은 저희가 그 상대적으로 평가가 낮아져 있는 뭐 뇌혈관 수술이나 이런 거를 그 1.9% 내에서 거기서도 조정을 해서 올렸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원급에서만 그 1.6% 범위 내에서 그 필수 의료를 지원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의원급 진료는 그 나머지 그 지금 올려주는 0.6%를 투여하는 나머지 부분은 비필수 의료인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개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은 기본 진찰료 문제인데요. 아까 그 뭐 소아과 오픈런 이런 게 나왔는데 그 소아청소년과랑 가장 유사한 형태의 진료를 하는 데가 이비인후과인데요.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맞아요. 지금 뭐 어디 동탄신도시 이런 데 가면 소아청소년과 문 열어놓으면 1인이 하는 소아청소년과에서 보통 그 뭐 뚝딱이라는 뭐 프로그램을 쓰는데 9시 반이면 마감돼요. 9시 10분 환자를 뭐 100명 정도 보세요. 진짜 정말 체력 좋고 야간 진료까지 하시는 분들은 한 150명 정도 캐파를 걸어놓고 마감이 돼요. 그러면 엄청 바쁘거든요. 소아 환자 100명 봐보신 분들이 소아과 이비인후과 아니면 없을 텐데 100명 보면 진짜 힘들거든요. 거기다가 소아청소년과 환자는 특히 36개월 이하가 한 70-80% 돼요. 그러니까 그 환자들 100명을 보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는 건 당연하고 밥 먹기도 힘들고 진이 빠지는데 100명을 보면 한 진료 수익이 150만 원 정도 돼요. 왜냐하면 그 진찰료 외에 받을 게 없거든요. 소아청소년과는. 그거보다 한 5천 원, 만 원 더 받는 게 이비인후과고요. 그래서 기본 진찰료가 너무 낮거든요. 그러니까 소아청소년과가 지금 고사 위기에 빠진 대표적인 이유는 사실 저희는 다 알잖아요. 저희가 그 뭐 대학병원 자리가 없어서 이게 아니라 어차피 누군가는 그러니까 아무리 대학병원에 있든 내가 어디 있든 60세가 넘으면 개원을 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개원을 하게 되는데
그 개원가의 미래가 없으면 그과는 안 가요. 요즘에 인턴들이 전공의를 지원 안 하는데 그 기본 진찰료가 낮은 게 제일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소아 심층 진찰료가 됐든 여러 가지로 소아 진료를 올린다. 그러면은 나오는 얘기는 뻔하죠. 소아 진찰료가 올라갔다. 그러면은 어르신 진료비는 쉽나요? 75세, 85세 넘어가지고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의사소통이나 아니면 진찰료에서 복합 질환도 많고 똑같이 어렵죠. 그러면은 다른 뭐 저기 정신건강의학과 어렵잖아요. 진료 보기 여러 가지 어렵죠. 그러면은 결국은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기본 진찰료가 전체 파이가 너무 크니까 안 된다고 해서 뭐 외과계 교육 상담료, 뭐 만성질환 관리제, 소아 심층 진찰료 이렇게 그 과별로 그다음에 직역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올리는데 사실 그거 그렇게 올리기 시작하면 내부 갈등이에요. 결국은 의료계 내부에서 그 어느 그 똑같은 파일을 가지고 나눠 먹는 것에 대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사실 3차 상대가치 개정이 처음 시작됐을 때 진찰료, 기본 진찰료를 손을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얘기는 1차, 2차 상대가치 개정 때는 진찰료를 아예 손을 안 봤었거든요. 근데 그럼 이번엔 봐야 되는데 3차 상대가치 개정에서 이미 진찰료 손 안 보기로 결정이 났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게 너무 파이가 커서 안 된다 그러는데 의원급 진찰료가 아까 8조거든요. 톨탈 1년에 8조. 그러면 8조가 옛날에는 정말 큰 돈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수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막 도저히 손을 못 댈 수 있는 수가는 아닌 것 같아요. 전체 건강 재정이 이제 100조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8조를 적어도 뭐 10%든 20%든 올리는 거에서 시작을 해야 되고 사실 그게 이것저것 시범 사업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과별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것보다는 제일 확실한 해결법이고 사실 생각해 보면 의사가 환자를 처음 보고 문진하고 진찰하는 것만큼 필수 의료가 없잖아요. 사실 기본이거든요. 기본. 그래서 기본 진찰료 인상을 힘을 합쳐서 혹은 뭐 사실 저희가 할 수는 없잖아요. 의협에서 나서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그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